요거 2번에 요거 문제풀이 3번에 대한 풀이 있죠. 요거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하셔서 먼저 이렇게 넣을게요. 3번 하는 거예요? 요거 3번이요. 그러니까 2번에 문제 이거 3 정답. 이거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전체 복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러면 어제 했던 거 그냥 쭉 요 상태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요 C는 지워주세요. 이거 잘못 들어갔네요. 됐죠? 그래서 자, 이거 순서대로 하나씩 실행하기 좀 불편하시죠? 그럼 이걸 한 번에 다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컨트롤 A를 누르시면은 전체 선택이 되거든요. 컨트롤 A 또는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긁으셔도 되고, 그렇게 한 다음 F9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이 위에 우리가 어제 했던, 지난 시간 했던 거 쭉 순서대로 진행이 되면서 제목 1인 게 삭제되고 딱 제목 2인 것만 남아있는 상태가 될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셀렉트로 확인해 보면 되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요거 잠시만요. 문제를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자, 죄송해요. 문제 잘못 올렸거든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수업 페이지에 새로 오시면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요 4번 들어와주세요. 문제 잘못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쭉 복사를 해줄게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제목 3인 거 또는 내용 3인 거 이거를 두 개를 추가해요. 두 개. 자, 뭐 이거는 이제 우리 할 수 있죠. insert into article set 타이틀은 제목 3이죠. 그리고 body도 내용 3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두 개 넣겠다고 이렇게 두 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요거를 두 번 실행하면 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작성한 SQL 문이 있으면 요거를 F9 눌러서 실행을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좀 계속 반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F9 한번 또 F9 한번.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셀렉트 자, 두 개 잘 들어갔죠? 이거 결과값 실행시키는 거 무슨 키였어요? F9요. 위에 펑션 키 F9. 아니 그거 가운데 키 누르는 거 아닌가? 아니 가운데 키요? 그니까 코딩 결과 나오는 거. 그러니까 F9. 성공한 거예요. 네. 성공한 건데 셀렉트 안 해가지고. 네.
요 코드 요거 쳐서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됐고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뭐 표, 테이블 결과가 나오게 하려면은 셀렉트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셀렉트 안 하고 인서트랑 업데이트, 딜리트 같은 건 이거 결과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제목 3인 것 중에 다시요. 제목 3인 게시물 중 두 번째 것을 새 제목 3으로 바꾸래요. 그러니까 수정을 하라는 얘기죠. 이게 요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제. 원래 우리가 필터를 걸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티클에서 where 타이틀이 제목 3인 거. 그렇죠? 근데 제목 3인 게 두 개니까 구분이 안 되죠. 이거를 내가 밑에 거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하면 한번 해볼까요? 업데이트 아티클 셋 타이틀을 새 제목으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바꾸면 안 되니까 where를 넣고 타이틀이 제목 3인 거를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꾸면 둘 다 바뀌어버리죠. 그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목을 다른 걸로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뭐 게시물을,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운영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람들이 게시물을 작성하는데, 뭐 이미 제목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똑같은 제목이 있다고 작성이 안 되면 좀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죠? 싫겠죠?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통은 모든 대부분의 커뮤니티 사이트는 제목을 똑같이 해도 작성이 되거든요. 이걸 막으면은 제목을 막 다른 사람 안 짓는 걸로 막 피해가지고 제목 짓는 게 이게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안 쓰겠죠. 그래서 제목이랑 내용 이런 거는 충분히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중복이 돼가지고 제목도 중복이 되고 내용도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안녕하세요 냉무 뭐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냉무 해가지고 정확히 제목과 내용이 똑같은 두 개의 게시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싶은데 선택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이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용 데이터가 하나 필요가 합니다. 자, 그러면 식별용 데이터는 반드시 뭐가 돼야겠어요? 게시물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식별용 데이터가 필요하다. 자, 식별이라는 거는 반드시 무언가가 정말 애매함 없이 딱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별이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것도 회선을 딱 식별할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폰을 회선을 딱 구별할 수 있죠. 전화번호로. 전화번호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두 개 동시에 같은 번호를 쓰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식별용 데이터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식별용 데이터 후보가 될 수 있는 거를 여러 개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게시물 같은 경우는 타이틀과 바디 둘 다 식별용 데이터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식별용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키 후보라고 그래요. 키 후보. 근데 여기에선 키 후보가 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자, 그럼 키 후보가 될 수 있는 데이터는 어떤 유형의 데이터냐면 반드시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요.
그리고 요 두 개를 반드시 만족을 해야 돼요. 요 두 개를 만족하면 우리는 얘가 키 후보가 될 수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중복 불가를 보통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니크라고 하고요. 유니크하다. 데이터가 없어서 안됨, 반드시 데이터가 무언가 있어야 됨을 나타내는 게 난널이라고 해요. 이 널이라는 게 데이터 없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유니크하고 난널인 것을 우리는 키 후보라고 하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있죠. 그 호적 등록이나 이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얘는 유니크하긴 하지만 난널이냐를 이걸 만족할지는 사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유니크하면서 난널인 데이터죠. 그죠? 자, 근데 이 전화번호도 키로 쓰기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전화번호로 키를 쓰면 전화가 없는 사람은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있는데 누군가는 또 없는 거를 무조건 중복 불가하고, 그러니까 유니크하고 난널이라고 해서 식별용 데이터로 쓰기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제일 간편한 거. 물론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는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초보자 입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임의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임의로 만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실 거예요.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회원 번호라든지, 고객 번호라든지, 게시물 번호라든지, 뭐 이런 번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번호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큰 의미는 없어요. 이 뭐 회원 번호가 어떤 사람의 뭐 정보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건 아닌데, 보통 게시물 번호나 뭐 회원 번호 이런 번호들을 관리를 하거든요. 만들어서. 그게 바로 그냥 오로지 식별하기 위한 식별용 데이터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고객 번호, 회원 번호, 제품 일련 번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 번호, 이런 제품 일련 번호 같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제품을 어떤 설명하는 그런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어떤 제품에도 다 제품 일련 번호가 있는 게, 전화해가지고 제 거 제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AS 센터에 전화하면 물어보잖아요. 혹시 일련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해서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용도로 만드는 게 키, 식별 데이터다. 식별 데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를 키라고 부르기도 해요. 키, 뭐 주키 이렇게 부르는데, 키가 이제 여러 개 중에 또 주키가 있어요. 주키, 뭐 후보키, 외래키, 뭐 키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키라고 보통 불러요. 영어로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합니다. 여튼 우리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주키. 자, 그래서 주키를 만들 건데, 주키를 만들 때도 또 고려를 또 해야 돼요. 이게 되게 복잡하죠. 근데 주키가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주키만 여러분들이 잘 만들 수 있어도 데이터베이스 절반을 한 겁니다. 진짜. 자, 그럼 주키를 만들 때 고려할 게 뭐가 있을까요? 주키라는 게 결국 게시물, 다시요. 어떤 것을 구별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우리가 뭘 구별하겠습니까? 행을 구별하겠죠.
행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행의 개수를 예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행의 개수가 예측이 달라져요. 뭐 예를 들면은 방금 말씀드린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DB를 만든다라고 하면 내가 하루에 사용자가 몇 명이고 그 사용자 중에 게시물을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거를 따져야겠죠. 그래서 하루에 보통 평균 한 10개씩 게시물이 등록이 된다. 그러면은 한 달에 뭐 한 300개, 그죠? 1년에 한 3,600개. 그죠? 그래서 1년에 3,600개 정도가 계산이 되죠. 그러면 만약 내가 사이트를 10년 운영한다고 바라보고 만든다고 하면 3,600 곱하기 10 하면은 한 36,000개죠. 그래서 36,000개면은 이 36,000이니까 그냥 뭐 이제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구별한다고 하면 1번부터 36,000까지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예측을 하면 우리가 주키의 데이터 타입을 정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 36,000이면은 그냥 뭐 진짜로 숫자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앞에 알파벳 같은 거 좀 붙여가지고 문자로 해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그쪽이랑 이제 상황을 맞춰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가장 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쓸 거기 때문에 문자보다는 숫자가 편해요, 사실. 그래서 이 36,000을 숫자로 만들 거고요. 숫자형으로 만들 거고요. 자, 숫자형으로 하는 게 더 편한 이유는 자동 증가시킬 수 있어요. 이게 결국 중복 불가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을 넣었으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1이 아닌 숫자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관리하는 가장 편한 방법이 그냥 1씩 증가시키게 하면 돼요. 하나의 행이 들어왔으면 그게 1번이고 그 다음 행이 들어올 땐 2번이고 그 다음 행이 들어올 땐 3번이에요. 그걸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요 DBMS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자동 증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적용시키려면 숫자에만 적용시킬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보통 주키의 데이터 타입을 숫자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숫자로 하게 되고요. 숫자로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타입을 정해줄 건데, 자, 우리가 크리에이트 아티클 할 때 두 개 정도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타입을. 차라는 문자 타입과 텍스트라는 대량의 문자 타입이 있었는데, 자, 그럼 숫자 타입은 이제 우리가 처음 보죠. 숫자 타입은 보통은 이제 인트가 좀 많이 쓰여요. 숫자 타입은 인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숫자 타입이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되게 타이니 인트라는 게 있고요, 스몰 인트라는 게 있고요, 미디움 인트라는 게 있고, 그냥 인트가 있고. 자, 그리고 빅 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가 딱 보니까 엄청 작은 수, 작은 수, 중간 수, 좀 큰 수, 아주 큰 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아시고 필요하면 나중에 검색해서 쓰시는 겁니다. 얘는 수의 범위 표현이 이렇게 돼요. 얘는 대략이에요, 대략.
2,000 정도고, 자, 사실 저도 얘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얘는 좀 패스할게요.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얘도. 얘는 한 마이너스 21억에서, 여기 마이너스예요. 네, 마이너스예요. 요거는 한 900경 정도 돼요. 마이너스 900경에서 900경 정도. 자, 이렇게 하게 되고요. 자,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는 결국 저장소에다가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장소는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기. 그죠? 당연히 적은 숫자를 표현할 때는 적게 쓰고요. 저장소를. 큰 데이터, 큰 숫자를 저장할 땐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측을 했잖아요. 10년 동안 게시물 10개씩 등록된다고 하면 36만 개를 안 넘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으니까 36,000이죠? 죄송해요. 36,000 안 넘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36,000이면 딱 요거죠. 스몰 인트. 이걸 굳이 미디움 인트로 하면은 얘보다 얘가 한 2배 정도. 미디움 인트는 일단 제거를 할게요. 자, 만약에 인트로 한다라고 하면은 크기로 따지면 얘가 그냥 인트가 스몰 인트보다 2배 정도 더 용량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행 하나에 차지하는 용량이 스몰 인트가 인트보다 절반이에요. 인트가 그러니까 2배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행이 막 3만 몇 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 곱하기를 하시면 되겠죠. 72,000 정도의 용량을 더 쓰는 거예요. 요 인트가. 72,000 정도면 별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요즘은 빅데이터 시대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데이터가 많거든요. 몇억 건 합니다. 그럼 그 몇억 건이 2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4로 표현하면 더 엄청나게 많은 용량을 차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저장할 컴퓨터 하나 준비하는데 돈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비용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 물론 이제 데이터가 많아질 때 한해서. 자, 그래서 숫자 타입은 보통 인트를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데 데이터가 많은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숫자 타입을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키라는 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키를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엑셀을 한번 켜볼게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제목 3, 내용 3.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개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 게시물 번호 두 개 똑같지만 서로 다른 게시물 번호야, 다른 게시물이야 라는 뜻으로 1, 2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요거 두 개만 가지고 구별이 안 되지만 이렇게 세 개 한꺼번에 하면 구별이 되죠. 1번 제목 3 내용 3인 게시물, 2번 제목 3 내용 3인 게시물.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목이라고 하고, 영어로 할까요? 타이틀이라고 하고, 요걸 바디라고 했을 때 칼럼이 하나가 지금 우리가 이 숫자 데이터를 넣을 칼럼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미 구조를 칼럼을 2개인 구조로 잡았기 때문에 숫자를 넣을 수 있는 칼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요거 데이터를 넣는 거고요. 자, 저는 요거를 id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칼럼명을 뭐 idx 이렇게 지어도 돼요. 자, 그래서
뭐 식별 용도니까 id라고 정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id 칼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id 칼럼은 뭐여야 된다? 숫자여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테이블 구조를 이제 수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왜? 우리 구조가 지금 칼럼이 2개짜리라서 아이디를 못 넣으니까. 자, 그래서 테이블 구조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테이블 구조는 아까 우리가 여기 이미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테이블 구조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테이블 구조 확인. 여기에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수정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게시물이 저장된 테이블은 아티클이니까 아티클이고요. 요 앞에다가 디스크립션에 DSC를 붙여주면 요거에 대한 대략적인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 구조는요, 그 데이터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게시물 데이터 넣은 거.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칼럼이 몇 개고, 해당 어떤 칼럼이 어떤 데이터로 저장이 될 것이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엑셀 파일의 어떤 틀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자, 그래서 DSC 아티클을 하니까 타이틀 바디라는 게 보이죠? 자, 요 타이틀 바디에 이제 필즈라고 이름이 붙여 있는데 필드는 칼럼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컬럼을 필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트리뷰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어느 쪽에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이 세 개는 같은 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어서 로우 이걸 행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열이죠. 표가 행열이니까. 그래서 로우라고 이제 편하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를 레코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튜플 레코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세 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가 나중에 이렇게 사람마다 필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레코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때 헷갈리지 마시고 레코드는 행을 의미하는 거구나. 필드는 칼럼을 의미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튼 두 개의 칼럼이 있다는 거죠. 타이틀 칼럼, 바디 칼럼. 타이틀 칼럼 우리가 차 200으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 가능한 거고 바디는 텍스트. 그 다음에 여기 널이라고 돼 있고 키라고 돼 있고 이거 있잖아요. 이게 다 제약이에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주키 있죠. 요 키가 그 주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비어있죠? 얘네 둘 다 주키가 아니란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한번 이제 테이블 구조를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칼럼 하나 추가해야 돼요. ID 칼럼. 자, 그럼 여기에 칼럼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칼럼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기존 칼럼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때 공통적으로 쓰이는 SQL문인데요. alter라고 하고요. 테이블을 구조 변경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테이블 대상 지정해야죠. 저희는 아티클 테이블을 붙일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요게 칼럼 추가하면은요 add고요. 삭제는요 drop이고요. 변경은요 modify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내가 칼럼을 하나 추가하고 싶다. 그럼 add. 아니면 기존에 있는 칼럼을 삭제하고 싶다. drop. 아니면 어떤 기존의 칼럼을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제 modif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지금 추가를 할 거죠. 칼럼 추가.
여기다가 add라고 하시고요. 요 뒤에는 우리가 테이블 만들 때 칼럼 만들듯이 뒤에다 추가할 칼럼을 적어주시면 돼요. 칼럼을 적을 땐 딱 두 개 필수가 있어요. 칼럼 이름이랑 데이터 타입 두 개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id라고 하기로 했었죠. 칼럼 이름이죠, 이거는. 그 다음 바로 뒤에 그 칼럼에 저장할 데이터 타입이 와야 돼요. 뭘로 하기로 했죠? 만약 이 위에 거대로 한다라고 하면 36,000 정도로 끊을 거기 때문에 스몰 인트로 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추가가 끝났으면 DS 실험을 볼게요. ID 스몰 인트라고 해서 추가가 됐죠. 저기 제가 또 그거 안 누르면 이거는요? 모르겠다고. 자, 이거 5분 지나면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그때 한번 봐드릴게요. 자, 오류날 때는 보통 뭐 때문에 오류나냐면 여러분들 그 오타 때문이에요. 오타 때문에. 오타거나 요거 세미콜론 안 났거나. 그러니까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이따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칼럼 3개죠. 자, 데이터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d가 여기 뒤에 칼럼이 하나 새로 붙었고요. 내용은 널이 되어 있습니다. 널은 데이터 없습니다 그랬죠? 뭐 우리가 따로 넣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널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데이터를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insert into article set id는 1. 자, 참고로 insert는 where 같은 거 없습니다. insert라는 것 자체가 새로 행이 추가되는 거라서 어떤 행을 잡고 그거를 뭐 밀어내고 추가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insert에는 where가 없습니다. 그냥 insert 하시는 거예요. 아, 참 죄송합니다. 이거 기존 데이터에 추가하는 거네요. 자, 기존 데이터라는 거는 그럼 이거 3개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뭐 기존 데이터의 id를 잡아다가 1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이제 업데이트로 들어가야 되죠. 이 기존에 존재하는 행을 수정하는 개념이니까. 인서트는 행을 추가하는 개념이고요. 업데이트는 존재하는 행을 수정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는 업데이트를 해야겠네요. 자, id를 1로 만들겠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where를 써가지고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1로 다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데이터 조회 한번 다시 해보시면 id가 1로 들어가긴 했는데 우리의 위도랑은 다르게 중복이 되고 있죠. 우린 요거 중복되지 않는 식별용 데이터로 쓰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를 넣어도 아무런 제약도 없고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이러면 또 요거 두 개가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개가.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자, 여기서는 조금 번거로운 작업이 한번 들어가는데, 자, 기존 데이터 중에 이제 한 개만 데이터 2로 바꾸겠다 이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where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왜냐면 식별 데이터가 지금 없는 상태니까 아직.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많이 쓰이는 것이 하나 이제 등장을 하는데, 개수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개수 제한을 쓰는 게 맞나? 그냥 쓸게요. 자, 개수 제한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셀렉트를 해서 결과를 보잖아요. 데이터 결과를 보는데, 내가 딱 위에서 한 3개만 보고 싶다, 위에서 뭐 2개만 보고 싶다, 10개만 보고 싶다, 이렇게 개수를 딱 제한해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막 1000만 개가 있어도 딱 10개만 보겠다라고 하면 딱 위에서 10개만 딱 끊어서 보여주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은, 교회까지는 똑같아요. 이렇게 3개 나오는 거 똑같은데, 여기 리미트가 제한이잖아요. 이렇게 1 넣으면 1개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대신 이 앞에 제가 0 이렇게 해서 숫자를 2개를 넣을게요. 자, 그래서 이 숫자는 순서가 중요한데, 자, 0은 인덱스를 의미하고요. 순번이라고도 하죠. 1은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 중에, 모든 행 중에서 0번째, 자, 왜 0이라고 하냐면은 가장 첫 번째 거를 컴퓨터는 0부터 셉니다. 1이 아니라요. 자, 첫 번째 거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거부터 1개 가져와라. 첫 번째 거부터 1개 가져와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를 1로 하고 2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두 번째 거부터 2개 가져와라 가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보자면, 자,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할게요. 아니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져오겠죠. 처음 거부터 3개 가져오라는 얘기니까. 자,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제일 위에 거 요거 하나를 2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거. 자, 그러려면 이제 리미트에서 첫 번째 거를 1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딱 제한을 할 수 있으면 업데이트 할 때도 요거를 써가지고 요거에만 그 수정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필터링처럼. 그래서 업데이트 아티클 set id는 2로. 그죠? 근데 그냥 바로 실행하면은 전체 다 2로 수정되니까 요 밑에다가 리미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일 위에 거 하나만 수정이 되겠죠. 전 set id가 무슨 의미였죠? set id. id 값을 1로 바꾸겠다.
아티클에 존재하는 id 칼럼의 모든 값을 1로 바꾸겠다. 아, 네. 자, 해서 일단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고요. 바꾸는 다음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한다는 거. 자, 이거 근데 여기 업데이트 할 때는 요 0을 좀 생략해 줄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데이터를 조회를 해보면 얘는 이제 2로 바뀌었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